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애를 안 낳을 거면 왜 결혼을 해?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의견에 제가 동조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트 도중에 한 남성 출연자와 여성 출연자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 주제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남성 출연자의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40대의 남자분이었는데 애를 안 낳을 거면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한 여성 출연자분이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반대다, 거부감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젊은 여성분들이나 이제 30대 초중반의 여성분들 중에서 간혹 남자친구나 남자들이 애를 안 낳을 건 왜 결혼을 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로 이야기를 하시는 글들이나 이런 것도 많아요. 굉장히 정 떨어진다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거든요. 사실 최근에 신혼부부 중에 딩크족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10쌍 중 3쌍이 맞벌이이면서 무자녀인 경우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딩크족 신혼부부 비중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딩크족 신혼부부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28.7%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통계청 조사고요. 사실 아이를 가지는 부분은 사람마다 당연히 가치관이 다르겠죠. 다만 대체적인 생각은 어떤가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을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염두에 둘 때 아이를 좀 가지는 쪽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의 이유로 자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고요. 여성에게는 또 이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반대까지는 아니어도 상대적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의 경우에는 여성에게도 여러 부담과 책임이 부여가 되죠. 그러나 사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성은 특히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특히 정서적이나 경제적으로도 내가 부양하고 책임져야 될 가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서 한 가족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당연히 여성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긴 하겠죠.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전혀 가지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면은 딩크를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나 사실혼 정도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도 또 모든 남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 애를 낳기 위해 결혼을 한다는 말에 이제 남성에게 좀 실망을 하거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지 왜 애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의 목적이 반드시 아이여야 되는 거가 맞냐, 이런 의견이 꽤 많고, 특히 이제 이런 결혼의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안정감이나 관계의 존속,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전제로 해서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선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고요. 단둘이 알콩달콩 살고 싶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 출산에 따른 어떤 책임이 부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남녀가 서로 딩크에 동의해서 결혼한 경우는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사실 딩크긴 딩크지만 아이를 가질 마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충족되지 않아서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딩크 부부가 어떤 원인에 기한 것인지,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갖고 싶었지만 못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자발적 딩크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남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결혼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가족의 개념, 동반자적인 개념이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과거에, 옛날에는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는 여성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결합의 개념이 달랐죠. 그래서 동반자적인 개념이 경제적인 요소나 사회적 요소에 따라 변경이 되긴 하는데, 사실 과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아이를 전제로 한 성적 결합이 당연히 결혼제도에서는 본질 중에 하나였던 것도 맞습니다. 실제 진화심리학 등 연구에서는 결혼제도를 남성의 경우에는 아이의 생존과 양육에 확률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추론도 있어요. 그리고 68운동이라고 아시는 분들 꽤 많겠지만, 이 68운동 등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여성학 등의 주장이 강해지면서 이 동성애 결합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결혼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사상적인 시도가 있었고, 아이 없는 결혼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논리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한 게 이 시기부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결혼, 그러니까 동성애 간 결혼이나 여러 가지 폴리아모리나 이런 개념 등을 상정할 수 있으려면은 아이의 개념이 결혼에서는 약간은 선택의 개념이나 빠져야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이 남성을 중심으로 한 이 가부장제 철폐가 주요 주장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성적 결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개가 됐고, 이 결혼을 사전에 인정을 하고 기본적인 논리 전개가 가능하려면은 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는 안 됐던 거죠. 좀 요약하자면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진보 계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우세해진 겁니다. 우세해졌고, 이 동성애 등 다양한 가족 형태, 그리고 결혼을 제외한 동반자적 법제도도 있죠. 각국에. 이런 제도를 구성하게 되면서 이 아이라는 요건이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결혼과 혼인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개념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법에서 혼인과 결혼 탭에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당연히 아이의 부분에 대한 어떤 규율이 자연스럽게 결혼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점점 견해가 바뀌게 된 거고, 아까 이런 6.85 운동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견해가 바뀌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결혼에 대해서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남성 입장에선 사실 결혼을 왜 할까? 물론 요즘엔 너무 다양하니까 여성분들이 경제적으로 우세한 경우도 있고, 또 여성에게 의존해가지고 남성들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는 사실은 남성이 조금 더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지고 있다는 거는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결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만 자유를 구속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도 구속을 당하는데, 남성은 사실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사실은 다양한 여성과 만나고 싶은 것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정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결혼 출산을 통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남자분들도 희생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결혼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 중에 꽤 큰 부분이 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남자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의 생각은 간접적으로 행동이나 선택을 보면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느끼거나 본능적인 부분이나 생각하는 게 다른 경우가 꽤 많거든요. 반대로 남자들의 생각은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파악하는 게 가능한데, 저도 변호사지만 요즘에는 결혼에 있어서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있어서 결혼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과거보다는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거를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게 아니라면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단순 동거나 연애를 선택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남자분들도 많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랑에는 안정감과 같은 이런 동반자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저도 그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지만, 이 결혼제도 자체가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을 사실 사회에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는 아까 진화심리학적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이라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제도는 아이 양육에 대한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예요. 아이 양육을 고려한 제도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보긴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책임도 부여하게 되고 아이 양육에 조금 더 유리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일 수도 있다. 즉 해당 결혼 제도는 아이 양육을 아예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 변화 때문에 조금 무색해지고 있음은 맞지만,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결혼은 성적 결합과 관련된 것이고, 이 개체 번식의 측면을 부정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결혼과 아이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